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녹화 방송하는 이유는 이 오전 리포트 하는 거를 약간 방향성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방향성을 잡는 방법과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녹화 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먼저 오전 테마를 먼저 보면 일단 오전에 강했던 테마는 재건, 네옴시티, 여름, 그 다음에 한동훈, 그 다음 에너지 이렇게가 거의 그 오전장에 조금 강했던 테마들이죠.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게 장 초반에 갭이 뜬 상태에서는 뭐 접근을 아예 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하나씩 조금 천천히 보면 재건 테마. 오늘의 재건 테마 대장은 다스코였죠. 다스코. 전날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다스코. 재건 테마는 다스코. 네옴시티 대장은 히림. 이렇게가 일단 첫 번째로 장 제일 초반에 극 초반에 9시 한 10분까지는 주도 테마였죠. 다스코 히림이 수급을 다 빨아들였고 이쪽이 급등하면서 이제 원숭이 두 창이랑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일단 먼저 재건 쪽 테마를 보면 일단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재건 쪽 오늘 강할 거로 같다고 했었는데 아마 세력들이 이쪽 뉴스가 하나 떴는데 세력들이 모듈러 주택 이 모듈러 주택 때문에 이런 기존에 있던 재건 대장주들이 아니라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SY, 범양, 건영, 금강공업, 자연과환경 이런 애들이 시세를 받았고요. 이 모듈러 주택은 지금 새로운 재료죠 또. 그러니까 시세는 바로 SY 대장으로 상한가까지 다이렉트로 간 상황입니다. 아마도 재건 테마가 다른 이런 건축 쪽 테마가 약했던 이유가 이 모듈러 주택의 수급이 다 쏠리려고 쏠릴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다 쏠리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세력이 아마도 기존에 있던 재건주들은 다 장 초반부터 죽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만약 접근을 한다 했어도 다스코 같은 거 차트를 보시면 7월 4일 이때부터인데 이때 시가 조금 지지해주는 흐름 보이다가 결국엔 뚫렸죠. 이까지 뚫린 거면 그냥 이젠 어느 정도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 장 초반에 시외 상한가 치고는 힘도 너무 약하고 쭉 밀렸기 때문에 이건 뭐 타점을 잡으려고 해도 저는 저였으면 이까지 좀 빠지면 한번 잡아봤을 만했을 것 같은데 이까지 뭐 빠지지도 않았고 이렇게 이제 약반등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거면 근데 단타로는 조금 보기 어렵고 단기로 봐야 되죠. 이 정도면 수급이 다 죽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현대버, 그다음 서암, 데모, 해인 이런 애들도 결국엔 다스코가 시세를 받아야 얘네가 시세를 받는 구조예요. 아니면 다스코가 못 받더라도 이 얘네 중에 뭐 아무나 하나라도 다스코보다 시세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흐름이 하나도 없었죠. 왜? 아마도 이 모듈러 주택 때문에 새로운 이슈 때문에 그러한 흐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일단 바로 SY가 모듈러 주택 대장으로 상한가를 갔지만 거래 대금은 조금 아쉬운데 이거는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차트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테마 쪽으로 접근을 하면 이 재건 건축 쪽이 아닌 모듈러 주택 쪽으로 이제 테마가 이거 수급이 다 쏠려서 재건주들은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스코가 죽었으니 다른 재건 테마도 매매를 하면 안 됐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 네옴시티 대장은 무조건 일단 히림입니다. 차트도 거래 대금도. 이게 조금 눌려줄만 한데 이제 슬슬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눌려주면 건드려 볼 만하죠. 재료 강하고. 근데 그런 걸 조금 눌려주고 조금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날도 이날 조금 돌파 강하게 나오는 흐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라인에서 막혔죠. 이 9,300원 라인. 그게 아마도 딱 이 라인이죠.
이쪽 저항을 뚫냐 못 뚫냐가 지금 관건이고 계속 막히고 있는데 이거 못 뚫으면 빠질 거 이때 빠질 때 어디까지 빠지냐를 일단 먼저 좀 봐야 되고 아니면 이거 뚫을 때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만 원 뚫을 때, 만 원 뚫고 지지하는 흐름 보일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재건템이랑 네옴시티는 일단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 한미글로벌이나 이제 다른 애들은 히림이 한 15% 20% 이상 급등을 하고 나서 봐야 되죠. 이런 거는 왜냐하면 히림이 죽으면 당연히 얘네는 더 죽어요. 히림이 10% 빠지면 얘네는 그냥 바로 보합권까지 갑니다. 몇 프로가 올랐다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장주 위주로 요즘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방망이는 무조건 짧게 잡아야 됩니다. 단타는 3%면 무조건 상한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1, 2% 수익 나오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되세요. 수익 구간 나오면 무리하게 욕심 먹다가는 무조건 다 도로 뱉어낼 거고 욕심은 결국에는 욕심을 부려서는 주식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죠. 그건 그냥 도박이죠. 도박 욕심은.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재건이나 네옴시티는 이렇게 접근을 하셨어야 되고 매매할 거면 이 두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셨어야 됐어요. 다른 종목들은 뭐 하셔도 되는데 불안하게 매매를 하신 거죠. 얘네가 죽으면 그렇게 크게 시세를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얘네가 힘이 없는데 이등주를 매매했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오늘 좀 시세를 받았던 여름 관련주. 여름 관련주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세 한 방 받을 자리이고 재료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역대급 더위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신일전자나 이런 것들 보면 오늘 결국에는 수익 실현 했어야 됐죠. 오늘 2,400원, 2,400원까지 갔으니까 이건 무조건 1차 수익 실현을 했어야 됐죠. 전고점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무조건 1차 수익 실현이죠. 이건 예수금 챙겼어야 됐고 그 다음 이런 신일전자, SCD, 파세코 이런 애들보다는 오늘 일진전기, 옴니시스 이런 애들이 조금 시세를 받았는데 재룡전기는 그 미국 납품 계약 500억짜리인가 그걸로 인해서 시세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쪽 대장은 이화전기 아니면 일진전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190억 터지고 상한가 갔는데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이것도 뭐 거래량 한번 터져주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 터져주면 얘가 대장이 될 거고 안 터져주면 아마도 일진전기가 조금 대장 흐름을 잡아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계속 봐야 되겠죠. 지금 차트 자리가 괜찮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뚫으면 결국엔 8,700원 라인까지 도전하러 간다는 차트예요. 이런 거는. 여름주도 저희가 오전에 준비했다시피 충분히 분석하셨으면 오전에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오전 9시 갭 시가 2%갭 상승도 안 했고 바로 슈팅 한번 나왔죠. 슈팅 나오고 이때부터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때 거래량도 한 번씩 계속 터져주고 이때부터 계속 눈여겨보다가 타점은 이때가 되겠죠. 왜? 계속 이날 시가 그 다음에 이날 지지하고 계속 슈팅 나오는 흐름이니까 이런 차트는 참 정직한 차트예요. 지지 나오고 슛 이런 거는 무조건 건드려 봐야 되는 차트고 재료도 있고 시장 심심할 때 이런 재료가 조금 가기도 편하니까 워낙 호재가 없으니까 이런 걸 무조건 오늘 건드리셨어야 됩니다. 이런 일진전기 같은 애들은 재룡전기도 보시면 이런 거는 건드리면 안 되죠. 여기서 쭉 밀렸죠, 쭉. 그 500억 계약 딱 먹자마자 쭉 밀렸죠. 근데 이런 건 아마 여기 단타 개미들은 다 털렸을 것 같고, 아니면 존버하거나, 이런 건 이제 또 일봉으로 봐야 되겠죠. 일봉 차트 자리 보면, 이 자리 딱 기가 막히게 지지해주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것도 한 8천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계약권으로 가든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쪽으로 전기 쪽으로 가든 이건 계속 봐야 됩니다. 이쪽은 지금 차트를 이미 만들어 놓고 이제 쏘고 죽거나예요. 쏘고 죽거나. 이건 욕심부릴 차트들 아니고 그냥 시세 나오면 바로바로 컷 하고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여름도 오전에 저희가 분석했다시피
갭 상승 안 하고 슈팅 다 나왔죠. 신일전자 같은 경우 이쪽이 갭이 떴고 이쪽은 오히려 갭이 안 뜨고 갭이 안 뜬 상태에서 강했죠. 이런 관련주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일진 전기가 튀면 튀는 이유를 아니까 따로 재료를 검색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바로 뭐겠어요? 옴니 시스템 아니면 스맥 이런 애들 바로 시세 같이 받는지 차트 이게 좀 지지를 잘 해줬는지 1등 못 먹을 것 같으면 2등이라도 들어가야죠. 이렇게 첫 시세를 받을 때는 일단 모든 테마주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오전에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재료로 오전에 튀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줄이고 그거에 대한 판단력을 충분히 저희는 오전에 다 정리를 해놓고 시장을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 안 한 다른 개미 투자자들보다는 무조건 유리하죠. 저희가 포지션 자체가. 여러분도 오전에 말했다시피 시세 한 번씩 나왔고, 그 다음에 한동은 계속 말해도 전제 조건이 갭이 안 떠야 된다고, 이런 종목은.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오전에 갭이 너무 많이 떴죠. 노을 9, 7%, 오파스네 11%. 그러니까 이건 갭이 너무 많이 떠서 이런 건 그냥 패스해야 돼요. 패스하고 타점 나오시는 분들, 단타로 대응 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차트 보면 뭐 지지도 잘 못 해줬고 이 라인 지지해줬는데 이건 지지 같지도 않네요. 이런 건 또 조용할 때 튀겠죠. 조용할 때 갭 안 뜨고 조용할 때 튀니까 이런 건 갭 안 뜨고 시장 심심할 때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동훈은 이렇게 별로 오늘 할 건 없었고, 그다음 에너지 쪽 보시면 오늘 중앙에너지비스가 대장으로 장 초반에 치고 나갔죠. 이거는 무조건 한번 건드려 보셨어야 되는 테마죠. 왜? 이때부터 갭도 안 뜬 상태에서 그냥 쭉 올렸어요. 수급 들어오면서. 이런 종목 호가창이 얇은 게 문제인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에너지주도 한번 튈 때 강하게 튑니다. 오늘도 그냥 튈 때 윗골이 달렸지만 20% 가까이 뛰었죠. 그만큼 한번 시세 받을 때 강하게 받는 애들이 특징이고, 윗골이가 잘 달리는 게 이 테마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석유 재료는 일단 오늘 튈지 안 튈지는 모르겠다만, 재료는 알고 있었죠. 이슈가 터졌잖아요. 제가 리포트를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재료가 터졌고. 그럼 당연히 관용을 해야 되겠죠. 일단 뭐 튀면 들어가야죠. 저도 이거 좀 먹었는데, 중앙에너비스를 못 먹을 것 같으면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SH에너지화 이런 애들이라도 들어갔어야죠. 지금 보시면 다 테마 형성돼가지고 다 같이 시세 받고 쭉 빠진 흐름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시세를 다 같이 받는 것 같으면 무조건 하나라도 들어가셔야 돼. 1% 2%라도 먹고 나오셔야 돼요. 이런 거는. 시세를 테마가 형성이 돼서 시세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같이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따로는 잘 안 올리죠. 중앙 에너비스만 툭 튈 때는 이런 애들이 그냥 뭐 보합거리나 그냥 꿈틀꿈틀만 하는 거지.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중앙에서 그냥 슈팅 나왔고, 한국석유도 그냥 슈팅이죠. 슈팅 쭉 나왔죠. 흥국석유도 마찬가지로 슈팅. 그러니까 이런 걸 캐치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든 이렇게 4개 있는데. 이것도 슈팅이죠. 이런 거는 먹으셔야 돼요. 먹으셔. 요즘 시장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테마가 이렇게 형성돼서 쉽게 이렇게 쑥쑥 올라가는 게. 이런 거는 기회 주면 먹어야죠. 이 기회는 준비가 된 사람한테만 오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저거 VI네 이렇게만 대응하시면 이거 절대로 성장 못하죠. 에너지도 오늘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테마였고, 여름이랑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은 제가 오늘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해드렸죠. 재료부터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해드렸죠.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는데 WHO의 긴급사태 선언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게 일단 지금까지 미코바이오였고, 오늘부터 이제 수젠텍이랑 휴마시스 이렇게 이제 다 대장들이 다 바뀌었는데, 오전부터 이건 준비를 했었잖아요. 미코바이오 12,000원 부근에 오전 말해줘. 12,000원 부근에 오면 이건 무조건 담을만 하다고. 이런 건 담아야 된다고. 오늘 미코바이오는 슈팅이 많이는 안 나왔는데 적어도 그래도 7%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300원에 담아도 한 3, 4%는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수익 구간이. 그거라도 먹어야죠. 공부를 했으면. 그 3, 4%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 3, 4%는 감지덕지죠. 12,000원 보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 지지하고 장 초반에 이 라인에서 지지하고 슛이 나왔잖아요. 이 슛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 수젠텍이 먼저 슛이 나오고 그 다음 휴마시스, 미코, 바이오, 매드 이렇게 순서대로 슛이 나왔죠. 그럼 그걸 캐치를 하셨어야 됐어요. 수젠텍이 강하게 치고 나가면 수젠텍을 건들지 못할 것 같으면 미코, 바이오라도 건드렸어야 됐어요. 이번에는. 저는 이번에 미코랑 수젠텍과 휴마시스 세 개 다 매매를 했는데 근데 이것들은 그 어느 정도 100번 양보해서 단타 어느 정도 차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대응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같이 공부한 종목인데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죠. 이거 분봉으로 봐도 장 초반에 딱 12,000라인 지지해줬죠. 장 초반에. 이 라인 이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2,000원. 자 만약에 이 12,000 부분이 무조건 담아야 된다고. 아, 이때 그럼 차트를 보는 거예요. 이건 빠지네? 9시 30분. 미코 바이오는 빠져. 근데 이때 대장주를 보는 거야. 수젠텍. 9시 30분. 얘는 슈팅이 나오겠네, 이제? 이젠 차트가 지금 점점 뚫잖아요. 이쪽 저점 지지해주고 이제 슛 나올 단계잖아. 이때가 30분이니까. 그럼 뭐야? 이것도 그럼 슛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12,000원 자리에서. 그럼 손절 라인 12,000원이든 잡고 대응을 하면 되는 구간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무조건 먹어야죠. 뭐 100번 양보해서 이때 잡고 그냥 이 정도만 팔아도 4% 수익이죠. 이런 거는 그냥 먹어주세요 하는 종목이고. 그리고 그때 말했다시피 오전에도 12,000원 깨지더라도 다시 복구하는지를 봐야 되죠. 이거 보시면 장마판 11,000까지 빠졌다가 거래량 들어오면서 다시 지지선 뚫어버렸습니다. 이건 또 내일도 계속 봐야 되겠죠. 수젠텍이 대장이니까 휴마시스, 미코바이오 추가적으로 시세 한번 더 나오는지 이건 조금 계속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손절 라인은 여전히 12,000원. 이거 깨지면 칼 손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딱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에요. 이 라인은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고 한번 슛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런 걸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되고 오늘 두 창은 무조건 먹었어야 되는 테마입니다. 저희는 이거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강조를 했는데도 이거는 무조건 여기서 수익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개별주 오전에 말씀드렸죠. 개별주 시장 심심할 때 이런 애들 튄다고 한창 세림 결국에는 세림 튀었죠. 한창이랑 세림인데 결국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저는 세림을 선택했어요. 왜? 시세 이때부터가 다르거든요. 7월 4일. 7월 4일 이거는 이제 시가가 딱 보합권으로 시작을 했고 한창은 음봉을 시작을 했죠. 한창은 보면 마이너스 1% 그냥 음봉으로 마이너스 2, 3%대 음봉을 시작을 했죠. 그럼 대장은 세림이란 걸 왜? 얘가 갈롬이었어. 그래도 음봉을 시작 안 했겠죠. 항상 보합권은 그 시가는 지지를 해줘야 돼. 얘가 갈롬이었다며. 그게 바로 세림이었고. 세림 같은 경우도 저는 장 초반에 바로 잡았죠. 이때 빠질 때 이때 시장 이때가 딱 시장 급락할 때거든요. 시장 급락할 때 이 라인 지지해줬네. 이때가 바로 잡았죠. 이게 바로 매집 라인이겠죠. 이쪽이. 그럼 결국엔 슈팅이 이렇게 20% 이상 튀었잖아요. 15%, 20%. 이런 애들을 잘 시장이 캐치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시장 심심할 때 세림, 한창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튄다고. 보세요. 시장 한두 시간 테마 돌고 이런 애들 시세 받는 시간 12시. 그러니까 딱 심심한 시간에 시세 받는다니까 이런 애들이. 이런 종목들의 특징, 시장의 특징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손절 라인? 한 시가 라인, 그냥 딱 시가. 이거 시가 이건 손절하면 돼요. 무서우면. 요 4%, 4%대 그럼 손절하면 돼요. 이런 건 무조건 먹었어야 됐죠, 오늘. 어? 오늘 시장은 조금 어려웠지만, 오전에 그냥 딱 말한 대로 다 시장이 됐어요. 시장 심심할 때는 세림 BNG 한창 이런 애들 봐야 되고, 온숭이 두창 계속 봐야 되고, 이슈 나올 거니까. 이런 재건 쪽 강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못 일러주대. 이건 조금 예상치 못한 거죠. 장중에 뉴스가 나온 거니까 이건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세력이 아닌 이상. 그럼 결국에는 다 오전에 말했던 대로가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거예요. 개별주. 그 다음에
요 조선선제 말해줘 이거 이런 건 갭 상승하면 잡지 말고 쭉 빠지고 거래는 한번 들어올 때 보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이거 오늘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는데 결국 이때까지 쭉 빠지고 거래량 이때 들어왔죠. 이때 딱 거래량 들어왔죠. 추세 바꾸면서 그럼 이때 지지를 봐야죠. 어디 라인 지지해 주는지. 5일선 지지해주고 거래량이 들어왔네? 그럼 뭐야? 그럼 이게 타점이에요, 타점. 손절 라인은 이 저점이길 14만원. 이때 잡아가지고 14만원에 손절하면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5%? 그럼 분할 매수 부담되면 이때 분할 매수 해가지고 마이너스 3% 만들면 되는 거고. 이때 제가 그 사인까지 들었잖아요. 거래량 들어온 뒤 한번 보라고. 그럼 뭐야? 그럼 이때 라인 매집하다가 결국엔 슛 나왔죠. 크게 나왔죠, 이거는. 이것도 20% 넘게 나왔죠. 마이너스 14%에서 이까지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특성이고 이런 애들밖에 안 튀어요. 왜냐하면 호재거리도 없고 시세 받을 애들도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짧게 먹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은 결국에는 오전에 정리한 대로 모든 게 흘러가는데 이거 정리만 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건드려 봐야 돼요. 소액으로라도 크게 뭐 10만 원 이거 한 주 사도 마이너스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수익도 얼마 안 되겠지만 하지만 이 경험이 나중에 쌓이면 금액이 커지면 수익은 그냥 알아서 쫓아온다니까요. 돈이 자기를 쫓아와요. 내가 그냥 하는 대로. 꼭 그렇게 돼야 되고 투자자가 돈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특히 요즘 같은 시장 급등주 계속 잘못 쫓아다니다가 다 물리고 다 망하죠. 그거는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확실히 차트적으로 대응 가능한 사람들이고 대응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초반에 안 좋은 애들 위주로 보세요. 이렇게 음봉 터진 애들. 이런 애들 간편하잖아요. 뭐 차트 볼 게 뭐 있어요. 그냥 거래량 들어오고 난 뒤 요 일봉 보고 어디 라인 지지해 주는지 이 라인 지지해 주고 올려버리네. 그럼 이 라인 손절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 쉽잖아요. 뭘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시장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신규 상장주랑 무상증자도 심심할 때마다 항상 튀는 테마들이죠. 오늘은 실리콘투가 좀 튀어줬는데 이런 것도 시장 심심할 때 충분히 타점 나오는 테마죠. 슈팅 나오고 이 자리 딱 밑꼬리 달고 다시 슈팅. 그 다음에 또 이 자리 지지해주는지 지금 또 이 자리 지지해주고 있죠 흐름이. 그럼 뭐 내일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 이 자리 또 지지 강력하게 해주는지 아니면 이 자리 손절 라인 잡고 한번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인 거죠. 이런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 상승하는 종목이 뭔지가 중요한 건데 뭔지는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결국에는 오늘 시장은 그냥 오전 브리핑 때 분석만 잘하고 대응 방법만 알았어도 수익 나는 시장이었어요. 아무리 하락장이어도. 제가 매번 말을 하는 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전 요새는 잘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6월달도 큰 하락장이었지만 지수는. 근데 다 이런 애들로 돈 먹고 살았어요. 이런 덩이에 맨날 하락장이라고 찡찡거리는 사람들 특징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하락장인 거 계속 찡찡거리면 뭐 어떡해. 사람이 바뀌어야지. 살아남으려고 해야지. 어? 자기 입맛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또 상승장이 왔다가 또다시 큰 하락장이 오면 그럼 똑같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레파토리예요. 그냥 그거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성장이 안 되고 실패하더라도 쪽팔리지 말고 계속 부딪혀 봐야 됩니다. 주식은. 무조건 이렇게 부딪히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스펙주가 또 장목판 이런 것도 강했는데 스펙주는 이건 주린이 분들은 건들면 안 되는 테마입니다. 이거는 진짜 주린이든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이거 호가창도 얇고 완전 그거여가지고 일단 이거 주린이든 건들지 말고 차트 좀 보일 줄 아시는 분들만 이런 것도 보면 차트 나오죠. 이런 거 이 자리 지지해주고 슛 나왔잖아요. 이런 거 다 볼 줄 아시는 분들만 대응하시고 굳이 여기서 안 먹어도 지금 먹을 거 많습니다. 다 짧게 튀고 죽는 게 문제인데 결국엔 그 짧게 튈 때 수익 구간 때 매도를 안 한 거는 각자의 욕심 구간이겠죠.
욕심은 지금은 버리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오전 브리핑 했던 내용들은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다 오전에 했던 애들이 다 튀었어요. 오전에 분석했던 애들. 과연 여기 애들만 가면 딱, 전 여기 애들만 보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냥 여기만 봐도 돈은 벌 수 있어요. 뭐 NPC 같은 것도 이것도 안 튀어줄 것 같았는데 한번 튀어줬는데, 결국에는 근데 윗골이죠. 말했죠. 이런 건 튀어도 들어가지 말라고. 강력한 재료가 아니란 거예요. 자리도 조금 지금 좀 애매하고, 조금 더 빠진 상태에 조금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이 이평선 한번 도전을 해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이상은 좀 애매하죠. 어. 이렇게 시장은 그냥 분석하는 대로 대응만 해보시면 되세요. 오세훈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튀든 안 튀든 아예 보지 말자고 했죠. 이런 거는 그냥 좀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보자고. 안 건드렸잖아요. 저희는 뭐 오세훈 그런 이슈 또도 건드려도 한동훈 쪽 건드렸지, 오세훈은 제가 건드리지 말자고 했잖아요. 이런 걸 조금 능력을 키우시려면 결국에는 매일 뉴스를 보시고 재료의 판단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책에 대한 그런 정의가 없어요. 정답도 없고 경험만이 있을 뿐이고, 이 경험은 결국에는 경험치가 쌓여서 레벨업이 돼야 되죠. 어, 뭐 현질한다고 주식이 현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현질을 하면 되겠죠. 뭐 리딩방이나 강의방 같은 거 들으면 되겠죠. 하지만 그 강의도 뭐 케바케겠죠. 누구한테는 맞을 강의, 누구한테는 안 맞는 강의. 똑같은 돈을 줬지만, 오늘 리포트가 그렇죠. 누구는 똑같은 리포트를 보고 돈을 벌었지만 누구는 아무것도 대응을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의 마인드 차이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제일 클 거라고 보네요. 근데 오늘 시장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방송 봐주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만한 시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항상 테마주 잡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테마가 형성이 되는지, 대장주가 크게 가는지, 그 다음 이중주가 조금 시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 이걸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계속 봐야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투자 이걸 할지 말지. 그게 자기 주도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야 되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제일 큰 이유도 자기 주도의 매매를 키울 수 있도록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최대한 그거에 대해 이바지 한번 해보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뭐 리포트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매일 오후마다 복귀 개념으로 이제 매일 방송을 할 건데, 녹화 방송으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종목 제외하고 이제 뭐 흐름이나 전체로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 번씩 보고, 조금 중복되는 댓글들이 많다 싶으면 이렇게 오후장에 한번 따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힘든 장이지만 누구든지 다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각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오늘 오후장 리포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